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투자에 관한 여러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미국 소식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뭐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예, 다운 0.2, 나스닥 0.8%, S&P 500은 0.6%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뭐 좀 차별화가 좀 있었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테슬라가 6.2% 올랐습니다. 네. 뉴스하고 섞여 있는데 먼저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인도 관세 인하의 호재가 반영이 됐다. 그리고 뭐 이쯤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관세 인하 뉴스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전기차 관세, 수입 관세를 10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는 로이터의 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인도 정부가 관세 인하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전에요. 네. 그런데 인도 상무부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들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과 전기차 생태계 강화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35,000달러 이상의 전기차에 부과된 70에서 100% 관세를 15%로 낮춰 수입할 수 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인도에 최소 5억 달러 이상 투자, 그리고 3년 이내에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인 기업의 전기차. 최소 5억 달러, 예. 그러니까 6천억 이상 투자를 하고 예. 그다음에 3년 이내 공장 건설하는. 우리는 현대차가 이미 거기 뭐 좀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까?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원한 거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인도 내부의 로컬 업체들 있잖아요. 네. 폭락했어요. 주가는. 그렇겠죠. 당연히요. 아니 근데 관세 100%면 예. 예를 들어서 차가 3천이면 예. 6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값에 그렇지는 않죠. 관세 세금이니까. 아, 그건 좀 다른 건가? 세금이니까. 제가 네.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그 내용과 함께 테슬라가 어제 6%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GTC 회의에 있죠. 아, GTC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엔비디아가 장중에 5% 정도 올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종가는 0.7%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는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이 지난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약 1,100달러 올렸고요. 어제는 HSBC에서 1,0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뭐 이익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GT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런 거 이제 궁금했었던 거죠. 네. 그것도 잠깐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칩 블랙웰, 우리 얘기하는 거 B200, GB200, B100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연말에 출시한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요거 생산을 위해서 TSMC에서 생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신규 제너레이티브 AI 마이크로 서비스 제품을 출시한다. 쿠다 플랫폼 있잖아요. 엔비디아. 기업이 맞춤의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다. 이런 워딩을 남겼어요. 플랫폼 기업으로 예. 성장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가 쿠다 플랫폼 해놓고 개발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엔비디아의 이 성능 좋은 칩을 이용해서 개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하드웨어 기업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쪽에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뭐 빅테크들의 그걸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네. 자신의 플랫폼을 크게 키우는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플랫폼 안에서 뭐 AI 헬스케어도 하고 뭐 전자생거래를 이용하는 것들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플랫폼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러한 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에 신경을 여태까지 왔다면 앞으로는 이 플랫폼의 확장성 이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장중에 좀 올랐다가 그리고 종가로는 한 0.7%로 음봉을 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요 종가에 지금 시간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 정도. 아마도 뭐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기 때문에 이벤트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이벤트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물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걸 또 해석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뭐 또 이 저감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아직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이벤트가 확정되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제 플랫폼이다. 우리는 이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예. 가잖아요. 예. 아, 그렇게 되면 다른 그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 이 엔비디아의 충성도 높았던 그 플랫폼 회사들이 예, 약간 좀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그렇겠죠. 약간 예. 이제 막 하드웨어 막 만들다 보면 예. 야, 이렇게 우리가 종을 맞는데 저 플랫폼 저희 멍청이들은 이거밖에 활용을 못하네 이런 답답함에 이제 차라리 그냥 우리가 플랫폼까지 해버리자. 예. 최적화된 칩에 최적화된 그렇죠. 플랫폼 만들면 네. 얼마나 잘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 이거는 약간 그 엔비디아의 과욕인 것 같아요. 그 빅테크들의 경쟁심들을 더 자극하겠죠. 경계 심리 자극하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보지 않은 이른바 B2B 사실은 그렇죠. 업체잖아요, 그죠? 예, 예, B2B 죠. 컴퓨터에 끼고 뭐 예, 저 예. 서버에 넣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스스로를 과신한 거 아닌가? 요런 느낌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근데 아무튼 포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B2B의 그 B가 뭐 빅이 아니고 네. 빅이 아니고 스몰 B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 네.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벳이 4.6%나 올랐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공기자님 전해 주셨는데 요 뉴스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애플이 구글과 AI 서비스 협업한다. 요 내용이에요.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제미니를 아이폰에 탑재를 협의 중입니다. 아직.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요. 이걸 이제 아이폰 AI 기능, 애플이 AI에서 뒤처진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구글과 그리고 오픈 AI와도 협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지금 뒤처져 있으니 애플의 장점인 서비스와 AI의 결합을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한다라는 것. 애플이 뭐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자체 개발 AI 모델이 지금 내놓은 게 없잖아요. 네. 뚜렷하게.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를 높일 때까지 협업하지 않겠냐. 아까 공 기자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게 완성되면 뺄 거예요, 아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냐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에 대한 다양한 기술 및 전략 발표는 애플은 6월 개발자 회의. 그래서 애플과 애플 관련주들은요, 요 6월 개발자 회의 전후 그리고 하반기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날짜도 일정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얘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 좋은 데는 애플보다는 애플은 서비스를 뭐 더 늘리는 거고요. 구글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거대한 서비스 업체에서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은 어제 4.6%나 올랐어요. 아하. 그래서 알파벳, 넷플릭스, 메타 같은 이런 네. 빅테크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길주들은 약간 반등을 했고 뭐 그 정도에서 어제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우리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불안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요. 유가가 82달러예요. 82요? 예, 설명을 드리는데 달러인데스가 103.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가 1,347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7%.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작년 12월에 점도표가 올해 25bp씩 만약에 한다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네. 요 지금 움직임은 3차례 이거 안 되겠다. 이 3차례는 안 될 것 같고 한 2회 정도 하지 않겠냐고 시장이 지금 물러서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지표에서 먼저 반영되고 있거든요. 금리나 3번에서 2번 정도로. 예,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요 반영들이
먼저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71% 올라서 2,685포인트, 코스닥이 1.59%,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정말 오랜만에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코스닥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1,900억 정도, 기관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개인들이 코스닥을 2,500억 판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코스닥을. 네. 그러면서 코스닥이 어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 출발하고 나서 코스피는 오전에 좀 약세였어요. 그랬다가 곧바로 이제 반등을 좀 시작했는데 그거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금융투자가 대거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연기금도 꽤 많이 사줬어요. 그러면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후에 시장이 좀 올라간 부분은 이제 중국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도 좀 좋게 나오면서 중국이 제가 요즘에 뭐 중국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막 떨어질 때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2월의 저점이 마이너스 5.5였어요. 종가는 플러스 8.1입니다. 네네네. 13%가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저점을 좀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초 분석을 해요. 이 정도면은. 그런 가운데 지금 3월에 아직 뭐 이제 3주 차지만 한 2%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계속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좀 보탬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제 강세 섹터는 전력 설비, 공작기계,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및 조선 기자재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것도 뉴스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의 수혜 섹터가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공작기계, 전력 설비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네.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분쟁의 영역이 조선과 해운 물류로 확장되고 있다.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항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중국산 크레인 아, 예. 이거 사이버 위협 조사한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일제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연합무역법에 자국에서 건조 또는 개조 또는 해상운송 권한 등록 미국에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승선하고 있는 그런 배들만 미국의 연합무역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좀 다른 게 있냐면 자국에서 건조 또는 개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 기자재 또는 기계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기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이 미중 분쟁의 영역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전기 전력기기 기업들은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주가 엄청 올랐다고 그때 정프로님 보시면서 네네네.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노후전기 시설 교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전기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실제로 이게 되는 거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이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얘기 나오는 거는 AI 산업과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공장과 자동차 공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 수요가 는다. 그러니까 이 전기와 전력기기 기업들은 계속 수혜이다. 이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내.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노스욕셔 고전압 전력망 사업, 그러니까 영국 전력망 운용사의 이름이 내셔널 그리드사인데 여기서 네. 4억 파운드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네. 여기에 얘들이 이제 수주를 땄는데 여기에 효성과 HD 현대의 변압기가 거의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변압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같은 섹터의 지금 뉴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장의 전력 설비, 공작 기계,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노수요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조사의 고전압 전력망 사업에 우리 효성과 현대 예, 또 내셔널그리드 추진한 4억 환도 규모 사업에 효성과 H 현대 예, 변압기 가 등등이 들어간다. 공급이 된다. 공급이 된다. 예, 이런 뉴스들이 좀 이런 있었던 뉴스가 이제 있어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 타임이잖아요. 좋은 뉴스는 계속 들려. 앞으로도 전력 설비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예, 미국도 그렇고 이 영국 이런 데도 이제 계속해서 인프라 같은 거 막 만들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예, 또 중국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지금 한 10배 오른 이 주식이 예. 주가가 예, 그런 것들을 이미 빠른 사람들은 다 체크하고 이미 달려가서 사 놓은 가격이 이 가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그렇죠. 하고 네, 그러나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20배 가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면 2배라도 먹는 거 아닌가? 예. 2배라도? 하여튼 뭐 예. 몇 프로든지 먹는 예, 예. 거 아닌가 하는 기대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는 그 고민이 또 있고 예. 이럴 때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어디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온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계산해 놓는 게 좀 나을까요? 그 말씀에 스타일인가? 답변 전에 네. 먼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조선기자재 지금 차트를 한번 봤어요. 수급이랑 전력설비주 차트를 봤어요. 뭐야 이거 하나도 안 움직였네? 뭐 이거 뉴스는 좋은 게 나왔는데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이네? 그리고 딱 덮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좋은 뉴스 있는데 뉴스가- 안 움직여. 네, 안 움직이는 주식들은 내 관심 종목에 바스켓에 넣어놓고 계속 추적하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네. 좋은 좋은 기업이라도 자기 타이밍, 자기 때에 움직이잖아요. 그냥 1년 내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기가 있고 패션이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패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펀드들도 있잖아요. 스타일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고 또는 좋은 호재성 재료가 있는 산업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해놨는데 그러면 계속 그 다음에 추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통상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이게 좋대 이쪽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주가를 봤더니 주가는 안 움직여. 샀더니 뭐 한 일주일 기다렸더니 안 움직여. 그래서 팔아버리고 딴 거에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그리고 훨씬 이제 뒤늦게 많습니다. 가는구나.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거는 근데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오르고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전기차 얘기할 땐 전기차 뉴스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하면 반도체 뉴스만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네. 그러면은 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기관은 삽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을 비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 사요. 오른 상황에서도 기관은 네, 사요. 기관들. 그래서 네. 가만히 보면은 기관들은 꼭 오르면 사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기관들은 밑에서 사는 것보다도 위에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치고 올라가는 건 기관들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관들은 시장 비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시장을 추종하면서 시장을 추종한다. 따라다니면서 시장을 비트하면서 시장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거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의 투자 성향이 내가 사서 이것을 트레이딩을 할 수 없거나 만약에 물리면 그냥 갖고 가는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죠. 오히려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죠. 주식이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잖아요. 다음 차례도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내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증권가에서 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떤 경우에는 내게 아니다라는 거 판단을 좀 할 필요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지금 이제 막 뉴스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한번 또 눈여겨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눈여겨 본다고 해서 좀 관심에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뭐 잠깐 잊어버리고 딴 거 보고 있다가 또는 뭐 또 생업이 있으니까 바쁘다. 나중에 봤더니 이거 언제 올랐어?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주 사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가 하반기에는 좋지 않을까. 네. 이번 1분기에 저점을 해서 2분기 이후에는 저점 형성을 좀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꽤 많이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는 계속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계속 추적하고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 하반기 가서 보자고 하니까 하반기에 나 가서 그때 거래해야지. 그러면 그때 아마도 저점으로 꽤 올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포는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저 밑에서부터 못 샀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사서 물리면 어떡해? 사람 심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GTC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FOMC 네. 회의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가 새벽에 알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BOJ 회의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요걸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매크로 수급은 FOMC로 이제 관심이 이동이 된 거고 QT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채권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시장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섹터로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방향 방향을 좀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 못 잡은 상태에서 나 혼자 미리 판단하기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 시장을 좀 보면은 코스피가 2,700포인트 지금 4주 연속 돌파 못 하고 있다가 또 올랐다가 또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잠깐 한번 넘어갔었죠? 2,718포인트까지 네, 얼마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잠깐 하루 갔었습니다. 하루.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다시 밀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위는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시장이. 위쪽을 재돌파 지도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타이밍이 네. 야 이거 지금 미국 이번에가 빅 위크데이라 그랬잖아요. 나 이거 보고 우리 움직일 거야. 그래서 다들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직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코스닥은 직전 고점 돌파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 고점이 950포인트인데 코스닥이 여기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강세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째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강세였다가 다 매물 맞으면서 쉬었죠. 네. 내려왔어요. 그 중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는요. 저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도 꽤 올라왔고요. 뭐 나노신서제 뭐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은 지금 바이오 ETF가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나고 있는 그래요? 예, ETF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조선기계 게임 엔터 내수준들이 낙폭과대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보면은 어떤 쪽에서 먼저 올랐던 쪽이 쉬는 동안에 걔가 신다는 얘기는 좀 밀렸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같이 밀리고 지수가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서 올라오면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의 선순환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고 네.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시장은 버티고 있다가 위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매크로 시황이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잖아요. 네. 눈치 보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테마나 섹터별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번 주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차 전지도 조금 요즘 움직이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점 형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GTC 말씀드렸고 인도 정부의 전기차 관세 인하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의 구글 제미나이 탑재 말씀드렸습니다. 메타가 라마3 AI 모델 요거의 데이터 센터의 세부 정보 안에 뭐가 들어갔고 뭐 어떤 기술이고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이게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뭐 다른 것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 GPU 있잖아요. 네. 24,576개가 들어갔다고 해요. 24,000개. 예. 그거 다음 하나에 막 거는 엄청 비싸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얘 하나만 이런데. 다음 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지금 6만 개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6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서 그냥 이 뉴스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픈AI의 샘 알트먼이 지난 1월에 우리 방한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기자가 샘 알트먼에게 물은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칩을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할 가능성이 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난 1월에 양사와 생산망 구축 협의를 했다. 자신들의 AI 칩 제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정도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기 위한 거고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금 조달을 위해서 소프트뱅크나 UAE와 접촉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뉴스는 아까 시황하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8번 뉴스는 자, 우리 배터리 갖고 계신 분으로 또 뭐 발언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ATL이 일단 중국은 우리 왜 전에 김프로님 그런 얘기했죠. 중국하고 붙어갖고 제대로 된 게 없다. 중국하고 붙어갖고 얘네들은 워낙에 내수시장이 크고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가 아예 그냥 지원을 미국이 지금 해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CATL이 작년 매출이 74조 원, 순이익이 8조 원이 됐는데 비교를 한 거예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작년 매출이 LG엔솔이 33조, SDI가 22조, SK온이 12조, 그래서 합계가 69조. 네. 우리 3사 합계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ATL의 규모의 경제를 이기려면 중국이 지원하고 정부에 지원하고 뭐 중국의 내수 시장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기려면 결국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한국 배터리 위기감 전화위복.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 3사들이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서 훨씬 더 빠르게 행보하지 않을까. 어제 산자부 장관이 LG엔솔을 방문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좀 올랐습니다. 9번, 10번 뉴스는 그냥 저도 재밌는 뉴스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초당 시간이 어떤가요? 3.3m를 달리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름이 뭐냐면 중국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에서 한 유니트리 H1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캡처를 좀 못 떠왔는데요. 약간 어설프긴 한데 뒤뚱뒤뚱 뛰어요. 뒤뚱뒤뚱 뛰는데 초당 현존하는 3m?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가장 빠르게 달린다고 합니다. 초당 3m 되게 빠른 건데. 네, 빠른 거죠. 굉장히 네. 빠른 거죠.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냥 이런 바퀴 달린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네네네네. 뒤뚱뒤뚱 뛰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왜 재밌다고 생각하고 가져왔냐면요. 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겠구나. 미국이 지금 하는 뭐 테슬라나 뭐 일단 미국에서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막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가끔 저도 전해드리잖아요. 네. 엄청나게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AI 챗 GPT 기능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전해드리잖아요. 이걸 따라서 이렇게까지 또 곧바로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 발표는 됐지만 네. 발표를 하고 우리 다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지금 이거 보면은 또 미국에서 가만 안 있겠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00m를 거의 한 30초에 지금 달린다는 얘기인데. 예. 이러면 우리나라 뭐 중년 남자 아저씨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저하고 비슷한가요? 30초라는 게 생각보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완주가 목표인 분들도 많고 30초면 꽤 빠르게 달리는 것 예. 같습니다. 뭐, 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중국 이게 이 중국이 이래서 미국이 계속 견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들고요. 네. 마지막 뉴스도 그냥 참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죠? 저도요. 20대 젊음으로 평생 산다. 세계 최초 회춘약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화를 늦추는 정도가 아니고 회춘약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네. 홍해파리라고 있는데 이름이 벤자민 버튼 해파리라고 불려요. 네. 별칭으로. 이 해파리는 노화가 시작되면 네. 유전자 복구 시스템이 가동해서 다시 어린 해파리로 회귀하고 늙으면 또 가고 무한 반복해서 계속 어린 해파리를 산다고 합니다. 이게요.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네. 미국의 이런 스타트업에서 텀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보통 전임상은 동물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한테 하는 건 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FDA 신청을 해서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상, 2상, 3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번에 신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로 피부를 4, 5년 전으로 되돌려주고 다시 늙으면 다시 되돌려주고 그래서 향후에 피부만이 될까? 아니고 조직과 장기도 회춘하는 신약을 개발할 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아주 먼 얘기고 지금 주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참 재밌다. 별걸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회충약 아니고 회춘. 예. 다시 젊어지게 하는 그런 약인데 회춘약. 요거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출시가 눈앞이다. 와. 제목은 이랬는데 네. 사람 대상 임상 실험 신청을 한 거예요.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내용이. 만약에 이게 근데 되면 예. 돼도 좀 문제긴 하네, 그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 회춘액 있어도 안 드신다고요? 그럼요. 아 젊어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자연스럽게 늙고 자연스럽게 갈 때 되면 가야죠. 아니 갈 때 가더라도 예. 좀 젊게 살다 갈 수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야기 나왔는데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는 예, 저희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오기나 그러니까 나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조금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나오면 다 이거 먹을 텐데 그럼 다 젊어갖고 다 과연.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